이번 시간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매출원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세법에서는 이제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 되겠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건 재고자산이 들어오는데, 유가증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주식이고 채권이고 해서 유가증권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가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부터 시작해서 매가 환원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가법은 취득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에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 신고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했을 때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이니까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 9월 말까지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신고 임의 변경 시에 어떻게 되느냐? 무신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일 때는 선입선출법, 개별법, 총평균법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무신고 시의 평가 방법하고 당초 신고한 방법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장부가액보다 세법상 평가금액이 크다. 장부가액이 100원이고 세법상 평가가액이 120원이다 라고 하면 20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차기에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되어 있죠. 차기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이유는 기말재고자산은 뭡니까? 차기에 기초재고자산이 되죠. 기초재고자산이 되고, 기초재고자산은 모두 과세 기간 내에 매각된 걸로 가정을 합니다. 매각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유보는 관련된 자산 부채가 매각이 되고 나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됐던 부분이 필요경비 산입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기말재고자산에서 정리됐던 부분이 기초재고자산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연도 매출원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매각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가액은 100원인데 장부상 평가가액은 12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20원만큼 작게 계산이 되어 있죠.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차기에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손, 부패 등의 평가 손실,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결산조정에 의해서 처리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단기매매증권 평가라든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가 있죠. 즉, 이 부분은 영업외 수익이나 또는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총수익금액 불산입 유보 처리하셔야 되고, 평가손실은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에 있는 자본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산입 인출 처리하시고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산입 인출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잘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잘 평가를 하지를 않지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처리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무조정들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유가증권 처리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모든 걸 전부 다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반드시 세무조정하실 때 손익계산서나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시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그때 바로 세무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고요. 자, 임의단체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부분은 회비 모두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수출부담금 필요경비 인정이 되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부담금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과 배출부담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농특세 이 부분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우리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세무조정이 가능했지만 개인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잡손실로 처리를 하죠. 잡손실 계정을 잘 살펴서 세무조정 하셔야 되겠고 폐수부담금,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 교통위반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018년도 2월 21일 이후부터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벌금, 과태료 부분도 있습니다.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목적인 토지의 재산세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재산세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들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중과분 이 부분 필요경비 산입이 됩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일에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는 12월 달에 납부기일이 12월이죠. 12월 달에 납부한 금액 인정될 수 있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했는데 5월 20날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을 하면 6월 1일 날 내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지만 7월 2일 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338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시산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매매증권이나 유가증권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지 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쪽에 관련해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 평가조정명세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는 1번에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가 있습니다. 자, 신고 방법과 실제 평가한 방법을 기록해 달라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평가조정계산서입니다. 자, 장부상의 금액과 그러니까 조정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세무조정 금액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상품 같은 경우에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했고 평가도 이동평균법으로 했습니다. 그죠? 신고일은 모르겠지만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평가 방법, 이동평균법 했습니다. 자, 원재료는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신고였고요.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입선출법으로. 자, 그러면 평가조정계산 쪽에 가서 코드별로 하나하나 자산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46번 상품입니다. 상품과 관련되는 부분 품명은 뭐 있으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계상 기말 장부가액 8,390만 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 방법은 이동평균법이죠. 평가도 이동평균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무시하시고 신고 방법에 대한 8,39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6,100만 원이고 평가 방법 6,100만 원입니다. 자, 원재료는 어떻게 되죠? 원재료는 7,800만 원인데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후입선출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신고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가는 거죠.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7,90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 방법은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차이가 생기죠.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시면 338페이지의 1번 자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정기유보잔액은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이 필요경비 산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필요경비 산입한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당해 연도 재고자산 평가감 100만 원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100만 원 유보 처리를 했고요. 전년도에 필요경비 산입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기 제품 평가증에서 500만 원 유보 추인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정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클릭하셔갖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잡손실 계정에 대한 정보, 세금과 공과금과 관련되는 정보, 소득세 등에 대한 비용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 통해서 작성하기 이전에 F4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과목은 우리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517번부터 817번까지 있는 이 세금과 공과금 관련되는 계정 과목만 자료가 불려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잡손실 계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있습니다. 소득세도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사업자는 표준손익계산서에 소득세 등이 영업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세무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등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서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잡손실과 소득세 등을 등록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려준 자료 중에 공장 토지 취득세 100만 원은
유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토지의 원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교통위반 벌과금, 관세법 위반 불과금, 그 다음에 선납세금 대체, 단기소득세 미지급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소득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시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소득세 500만 원 유보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100만 원 유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잡손실 7만 원과 세금과 공과금 25만 원 해서 세무조정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4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 보면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서 진행할 경우에 표준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검토 시에 즉시 세무조정한 경우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소득세 등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고자산과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